반갑다, 야. 3분 계속 봤더니 정정닭이지. 자, 오늘요, 금융. 저번주 프린트물 갖고 왔죠? 프린트물. 이 프린트물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제가 가면서 프린트 위주로 해서 쭉 한번 정리할게요. 그 페이지 361페이지 361페이지 이 부분은 시험에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100%한 문제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361페이지 그는 별표 2개 쳐놓고 그 1번, 2번 나와 있는데요. 프린트물은 그죠? 1번, 2번 찾았어요? 페이지는 361페이지 부동산 금융이에요. 금융 1페이지. 요 금융은 이 금융 자체는 일반 금융이 아니고 요 금융 정책을 중심으로 시면 되는 거예요. 금융 정책입니다. 금융 정책이에요. 요거 위주로 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은 요거 위주로 해가지고 시험에 보통 놓으면은 한 5문제 정도 나와요. 5문제 정도. 그 일반 시중은행 중심이 아닙니다. 지금 잘 알고 있는 그 보금자리론, 그 다음 모기지론, 그 다음 이제 홍보 목적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뭔가 하면 그 대부금 상환 방법이에요. 상환 방법. 있나요? 361페이지. 요건데, 이 우리나라에서 모기지론에서는 모기지론이 뭐예요? 보금자리론. 여기서는 원리금 상환 방법을 3가지만 인정해요. 그 3가지가 첫째 원금 균등,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세 번째가 점정 상환이에요. 그래서 그 3가지만 가지고 시험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원리금 상환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은행한테서 차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그죠?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요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이에요.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이때 원리금을 얼마씩 상환할까? 요걸 이제 시험에 묻는 거예요. 첫째가 있는 게 우리가 원금 균등이 있어요. 무슨 방식? 원금 균등이 있어요. 원금 균등 방식이 있어요. 요 원금 균등 방식 이거는요 상당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통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인데 요즘 현재 사람들이 경기 안 좋아지다 보니까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다 보면은 가장 빠르게 원금을 회수하는 게 원금균등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홍보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빨리. 왜냐하면 보금자론 같은 경우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잖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잖아, 그죠? 여기서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다 빨리 하라고, 이걸 하라고 좀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금균등 방식은 앞전에 한번 해봤지만, 그죠? 지금 요 사람 지금 현재 요 대출을 받은 대출금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에요. 10,000원 같으면 얼마예요? 10,000만 원은 1억이죠? 다이가 10,000원 같으면 1억이잖아요.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환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 10년이에요. 10년. 연이자율은 예를 들어서 10%예요. 또 하게 되고 있는 게 있죠. 저당 상수. 뭐요? 저당 상수가 있어요. 저당 상수가 우리가 해보니까 0.15. 이 앞에 해봤죠? 연금의 현재 가치에서 역수 나왔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본다면 원금 균등을 제일 먼저 구하는 게 요거요. 원금산을 또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뭐요? 원금 상환액을 제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액을 먼저 구한단 말이에요. 그 원금 상환액은 요 대출금 있죠? 요 만원은요, 원금을 항상 다 갚아야 돼요. 그럼 차이 나는 게 이자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방식이든 요 대출금은 다 갚고 이자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상환액은요, 요 만원을 요 융자금을 그대로 뭐요? 상환기간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10년으로. 나눠버리면 원금을 한 해에 1,000원씩 갚으면은 10배는 다 갚잖아. 그죠? 1,000원씩 갚는 거예요. 1,000원씩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금을 똑같이 갚는다 해서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제 뭐요? 그때마다 이제 뭐 항상 이자는요, 잔금이자예요. 뭐요? 잔금이자. 그래서 제일 큰 포인트는 요 잔금이자, 여기 계산기 여기 제일 큰 포인트예요. 잔금이자. 잔금이자를 구한단 말이에요. 잔금이자를 구해요. 잔금이 뭐요? 미상환된 원금. 요 잔금이자를 구한단 말이에요. 요 잔금이자는 요 잔금에다가 뭐요? 그래서 이자를 곱하는 거죠. 한번 봐보세요. 요 잔금이자는요, 우리가 보면은 그 1년 말이 있고 2년 말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요때 잔금이자를 구할 때는 1년 말은 뭐야? 1년 말은 한 번도 안 갚았죠. 한 번도 안 갚았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보통 원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잔금이자는요, 그쪽으로 그냥 만원에다가 원금에다가 곱하기 뭐요? 이자율 0.1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1년째 잔금이자는 얼마예요? 1,000원이죠. 1,0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2년째 잔금이자는 얼마 될까요? 요 만원에서 1,000원 갚았으니까, 그죠? 갚았으니까 얼마 된다고요? 그대로 900이 되죠. 만원에 9,000원에 10%니까. 그래서 이리 보면 돼요. 이거는요, 요거는 지금 현재 요 뭐요? 만원에 10%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구하는 게 잔금부터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잔금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이게 2년 말이니까 항상 요거부터 구해놓고 요 1,000원 있죠? 여기다가요 곱하기 뭘 한다고요? 요 횟수 있죠? 요 횟수에다가 1을 뺀 걸 하는 거예요. 왜? 지금 2년 말이니까 한 번 갚았잖아요. 한 번 갚았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이게 2년 같으면은 요 2년에서 2만 원이 됐으면 한 개 빼는 거예요. 빼면 그냥 1이죠. 그죠? 2니까 빼죠. 빼는 거예요. 여기다 바로 그냥 뭐요? 곱하기 여기다가 뭐 한다고요? 마이너스 요 대출 금액 있죠? 만원. 요걸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면 뭐가 될까요? 볼 것이 마이너스 9,000원이겠죠? 맞나요? 마이너스 9,000원이에요. 여기다 바로 뭐요? 여기다 바로 그냥 이따가 넣은 해줘요. 뭐요? 해주고 여기다가 그냥 곱하기 0.1 하면 돼요. 굳이 또 뭐 여기다 할 필요 없고요. 그럼 답이 뭐 나오겠어요? 마이너스는 오겠죠. 많이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냥 많이 무시하면은요, 절 씌우면은 뭐 된다고요? 절 씌우면은 900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사실 여기서 빼야 되는데 계산 쓸 때는 굳이 뭡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5년 말이에요. 몇 년 만요? 5년 말 같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게 원금 1,000원이죠. 1,000원에다가
곱하기 지금 이제 뭐요? 5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예요. 뭐요? 왜 5번 안 갚았잖아요. 4번 갚았잖아요. 아직 잔금이니까. 오지말에는 오지말에 갚은 게 몇 번 갚았어요? 4번 갚았잖아요. 오지말 구하니까 빼주면은 여기다 그냥 뭡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볼 것 없이 뭡니까? 이거는요 6,000원이겠죠. 왜 그래요? 1,000원씩 4번 갚았으니까 4,000원이잖아요. 4,000원이죠. 여기다 바로 빼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6,000원 되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0.1을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한 다음에 곱하기 0.1을 하는 거예요. 그 뭐 하는다고요? 잔금이자가 나와요. 그 계산기 쓸 때는 굳이 또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맞나요? 계산기 쓸 거니까. 굳이 또 뭐, 넌 해놓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빼면 그냥 뭐나 볼 것이요. 마이너스 600 놓을 거예요. 뭐요? 놓겠죠? 절대 씌우면은, 그 답은 600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600, 900. 그래서 이거는요, 계속 뭡니까? 100원씩 작아져 가는 거죠. 맞나요? 100원씩 작아져 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100원씩 작아져 가는 거예요. 폭으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서 두 개를 더하면은 이제 뭐요? 매년에 상환액이 나와요. 뭐요? 상환액이 나와요. 상환액은 뭘 말해요? 원리금 상환액이잖아요. 그럼 1년차는 원리금 상환액이 요 잔금이자 1,000에다가 원금상에 치는다 하면은 2,000원이잖아요. 2,000원이 되는 거예요. 2,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 되는 거예요? 1,000에다가 요 잔금이자 하면은 1,900원. 그 다음에 얼마 되는 거예요? 요 오지말에는요 1,600원 되는 거죠. 원리금 상환액은. 그죠? 요 구조예요. 그래서 요 폭이 똑같다는 거죠. 그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딱 보면 어떻습니까? 보니까요. 딱 보니까 그대로 뭐요? 이거는요. 이자가 딱 작아질 만큼 100이 작아지죠? 이자가 작아지는 딱 그만큼 뭡니까? 정확하게 뭔다고요? 원리금 상환도 딱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100원씩 폭이. 100원씩이 작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받으셔야 돼요. 요를 가면 갈수록 원금 갚은 그만큼 잔금 이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적어진 그만큼 뭐죠? 말 그대로 산액도 적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딱 구조가 적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 치면 보통 이거 주면은 거의 다 뭘 준다고요? 보통 이제는 10% 맞아요. 10%. 몇 프로요? 10% 많이 줘요. 10%. 그러면 딱 보세요. 이거 보면 이게 얼마예요? 폭이 100이죠. 폭이 100이죠. 100 같으면은 뭐요? 4년 같으면은 5년 말 같으면은 곱하기 4 해보면 그게 4면 400 딱 적어지죠. 여기서 그냥 바로 2천에서 여기서 바로 뭡니까? 바로 4 빼버리면 600 나오겠네. 그죠? 폭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개 뺀 거. 요 폭이 얼마예요? 100. 100 곱하기 뭐요? 5년 같으면은 4번. 곱하기 4면 400이죠. 그러면요. 2천에서 딱 4 빼면은 600.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잔머리 굴리면. 잔머리 굴리면. 알겠는가? 그러면 8년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8년 전에. 딱 폭이 100이니까. 100이 뭡니까? 8째 같으면 7번. 딱 뭐요? 7번 되면 100 곱하기 7이 같으면 700이죠. 바로 이거 빌면 이자는 300 되겠네요. 합치면 1300. 참 쉽죠? 그 말이에요. 잔머리 굴리자면. 또 왜 또? 그럼 된다. 알고 대답한 건가? 그렇게. 절대 이거 포모 놓으면, 폭이 놓으면, 요 폭에다가 10을 내그 조금 씩 되죠. 그죠? 그죠? 그 말이에요. 잔머리 굴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기, 2기하고 폼만 딱 빼내면, 폼 빼내면은 그대로 놓죠. 그죠? 이자만 딱 빼내면 폭이 놓으면은, 여기다가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제일 먼저 원금산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뭘 구한다고요? 그때마다 잔금이자를 구하고 그 잔금이자를 합쳐가지고 원리금상환 이걸 구하는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면 갈수록 잔금이 적어지게 가기 때문에 잔금이 적어지는 그 폭만큼 정확히 뭐 된다고요? 원리금상환액도 잔금이자가 적어지는 그 폭만큼 원리금상환액도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 이쪽으로 보면은 원리금 균등 사업 방식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원리금 균등 사업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원리금 균등 사업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제일 먼저 요 원리금 균등상환을 먼저 부른 거예요. 뭐요? 요걸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상환. 그럼 요거는 지금 현재 융자금 있죠? 지금 많은 요 융자금에다가 우리 많이 공부했죠? 융자금 얼마요? 10,000원이죠? 여기다가 연금의 현재 가치가 쓰면 나누면 되고 그 역수인 저항상수는 곱하면 돼요. 맞나요? 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저항상수는 역수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주면 나눠야 됩니다. 그죠? 저항상수 곱하면 돼요. 요놈은 엄청 유명한 놈이죠. 그럼 여기 얼마나 0.15란 말이에요. 뭐요? 예를 들면 0.15를 준다면 하면 이는 얼마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1,500원이에요. 1,500원씩 갚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어차피 원금을 갖고 나면 다 나머지는 누적이자예요. 맞나요? 누적이자죠. 그럼 요거는요. 1,500원씩 10번 갚으면요. 총 준 돈이 은행에 준 돈이요. 얼마요? 15,000원이에요. 그럼 결국 10,000원을 제외한 5,000원이 누적이자예요. 맞나요? 원금을 제외한 건 다 누적이자예요. 1,500원씩 갚는다면 10번 갚는다면 얼마 되는 거예요? 15,000원이잖아요. 그 15,000원 갚으면은 원금과 누적 원리금을 다 갚는 거예요. 그 저는 그럴 게 없이 만기까지 총 누적이자가 5천만 원이에요. 꽤 좀 커요. 되나요? 큰 거예요. 그렇겠죠? 커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요. 요게 지금 현재 요게 1,500원씩이지만은 똑같이 뭡니까? 반반씩 750만 원씩 원금 이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항상 이자는 뭐예요? 잔금 이자잖아요. 잔금 이자잖아요. 이자. 하고 이제 뭐예요? 이거는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뭐예요? 원금 상환액으로 뭐예요? 이거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요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뭔다고요? 요 1,500이 되는 거죠. 뭐 된다고요? 1,500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요 구성을 묻는 거예요. 구성. 1,500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항상 모든 것은요. 1년차는 제 1년 때는 잔금이자가 똑같아요. 왜 그래요? 항상 1년차는 뭐예요? 원금이 잔금이니까 나가 봤으니까. 그래서 어느 방식이든 제 1일차는 모든 이자는 똑같아요. 잔금이자는. 되나요? 그대로 이건 또 1일차도 이거는요. 10,000원 곱하기 0.1을 하는 거예요. 뭐요? 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1차는 똑같이 1,000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때 요 잔금이자를 제외한 거 있잖아요. 제외한 요게 바로 뭡니까? 원금 상환이 되는 거예요. 구성이에요. 그러면은 1,500원 중에서 이자가 1,000원이면 원금 상환액은 500이 되는 거죠. 이 말이에요. 구성이. 근데 딱 다음에가 돼버리면요. 이때는요. 원금 상환액이 500원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럼 어디서요? 10,000원에서 500원 갚았죠. 잔금은. 그러니까 이거는요. 2차는요. 이 말은요. 요 원금에서 10,000원에서 마이너스 뭐요? 요 500을 빼야 되는 거예요. 요때는 원금 상환분이 매년 1,000원씩이지만 그래서 같은 폭이지만 맞나요? 이때는 5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때는 여기다 이제 0점 곱해야 돼요.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95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딱 1,500에서
이자가 950이니까 원금 산액은 550이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가면 갈수록 뭐요? 요 이자를 제외한 게 원금 상환분이니까 이자가 딱 가면 갈수록 뭡니까? 이자가 정확히 50만 원, 50이 적어져요. 맞나요? 적어진 딱 그만큼 뭐요? 원금 산액이 정확하게 뭡니까? 50이 딱 내는 거예요. 그죠? 50이 내는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원금 균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뭐만큼요? 이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원금이 똑같기 때문에 그만큼 뭐요? 원리금이 작아지가지만 원리금 균등은 해를 거듭하면서 이자가 적어지는 딱 그 폭만큼 원금 산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맞나요? 이 방식이에요. 그렇게 요것만 좀 봐주면 돼요. 구조가 그죠? 저는 원금 균등은 딱 원금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저기다가 잔금이 더 나가기 때문에 잔금이자가 딱 적어지는 그만큼 원리금 산액은 줄어드는 거고 요걸 딱 이는요 원리금 산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원금과 이자를 구분되냐 문제거든. 구분의 문제. 여기는요 처음 딱 적혀 있는데 가면서 이자가 적어지면 그만큼 원금 산액이 딱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저는 잔금이 1,000원씩 팍팍 빠져나가잖아요. 1,000원씩. 이거는 잔금이 500밖에 안 빠져나가잖아요. 저기에. 여기는요 저거보다는요 누적이자가 더 많겠죠. 결국 이렇게 풀면 이거는요 누적이자가 뭐 얼마요? 5천인데 요거는 5천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폭이 작지르지 하니까. 맞나요?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보면 점정 쓰게 돼요. 점정 뭐요? 점정 최정 쓰게 돼요. 쓰게 돼요. 요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건 약정이에요. 약정. 뭐요? 이건 약정하는 게 약정. 이거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약정하는 게 약정. 이건 공식에 의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초기에는 뭐야? 이거는요. 어느 정도요? 이자만 좀 갚다가 뭐요? 이자만 착 갚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뭐요? 후일 가면 갈수록 소득이 증가할 거예요. 그죠? 함에 따라서 뭡니까? 상환액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정 또는 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올라가는 거예요. 가면서 상환액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가면 갈수록 소득이 증가되거나 집값 등이 올라갈 때 유리한 거예요. 그죠? 안 되면 집 팔아서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주로 젊은 뭐요? 부부들에게 쓰면 이런 유용한 거예요. 뭐요? 유용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는 그 정해진 게 아니고 약정이 약정.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다 보면 물으면은요, 보통 여기 제일 많이 묻는 게 이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원금 균등하고, 그 다음 원리금 균등하고, 그 다음에 점정 있잖아요. 있죠? 있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요. 1회 상환액이에요. 뭐요? 제일 1회.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회 상환액. 상환액.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암기해놔요. 이게 만약에 300원 같으면은 요는 그냥 200원, 100원에 암겨주세요. 제 1회차 상환액은 1회차 상환액은 뭐요? 300, 200, 100. 어째 이자는 똑같잖아요. 만약 이자가 100원씩 같으면은 요는 원금 상환액이 0이고 요는 원금 상환액이 100이고 요는 원금 상환액이 20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일기 상환액이 제일 큰 게 요 원금 균등이에요. 뭐요? 요게 제일 커요. 그게 알다시피 여기다가 뭐요? 요 사람의 연간 소득을 나눠버리면 뭐가 되고 DTI잖아요. DTI가 뭐예요? DTI가 자업자 연간 소득 중 산을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이 사람 만약에 연간 소득이 만약에 1,000원 같으면은 연간 소득이 만약에 1,000원 같으면은 1,000원 같으면 왜? 같은 사람이니까. 맞나요? 같은 사람이니까. 요는요, DTI가. 요거는 뭐야 된다고요? 30% 되고. 요거는 20% 되고. 10%잖아요. 그죠? 그래서 1회차 같은 경우는 요 상환의 크기하고 DTI 크기는 똑같아요. 뭔다고요? 같아요. 그죠? DTI가 총부상환 비율이잖아요. 자입자 연간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그러니까는 1회차 뭐요?
상환액이 제일 큰 것도 원금 균등이지만은 1회차에 DTI가 제일 큰 것도 뭐요? 원금 균등 상환이란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1회차 DTI 크기하고 원금 상환의 크기는 같아 보면 돼요. 되나요? 원리 상환이 같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게요. 이거 같다. 반원식과 같이 묶어서 보시고. 두 번째 또 많이 노는 게요. 많이 노는 게 이제 조기 상환이에요. 뭐요? 조기 상환. 조기 상환이나 뭐요? 중도 상환이에요. 같은 말 중도 상환이죠. 중도 상환이에요. 상환 시에 뭐요? 잔금의 크기예요. 뭐요? 잔금이 잔금. 잔금의 크기예요. 한번 봐보세요. 요거는요. 그만큼 원금을 빨리 갚아버려요. 맞나요? 빨리 갚아버리면은 요거는 뭐요? 잔금이 제일 적겠죠. 이게 원금 균등이 뭐예요? 이게요. 잔금이 가장 적다는 거죠. 그 시험 치면은 요것도 장난 아니에요. 요것도 시험 잘 나와요. 그죠? 잔금 크기. 왜? 원금을 빨리 갚아버리면은 잔금이 작잖아요. 요 크기가 꺾고 하니까 잔금은. 그러면은 잔금이 가장 빨리 작아져버리면요. 만기까지 누적 이자도 제일 작겠네. 그죠? 항상 이자는 잔금에다 곱하는 거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기까지 상환한다면은 만기 시까지 뭐요? 누적 이자. 누적 이자도 뭐요? 가장 적다는 거죠. 그래서 잔금 크기와 누적 이자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시험 치면 주로 요 두 개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1회 상환의 크기와 DTI 크기는 같고, 그죠? DTI 같고, 그 다음에 잔금하고 누적 이자가 같잖아요. 항상 이자는 잔금 이자니까. 그래서 중도 상환 시 잔금이 제일 적거나 누적 이자가 제일 적은 것도 뭐다? 원금 균등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시험 치면 요 두 개가 장난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 칠 때 보세요. 장난치면 뭐가 장난치겠어요? 홍보한다면은 요겠지. 홍보한다면 애들 꼬시려면은 야 나중에 내가 중도상을 할 수 있으면 부담 가잖아. 그때 뭐요? 잔금이 제일 정해졌잖아. 맞나요? 요게 제일 작다. 초기 좀 고생하지만 뒤에 자기 갚으니까 이걸 해라. 맞나요? 또 두 번째 뭡니까? 전체를 볼 때요. 어째 원금에다가 원금 전체 초과가 이자 누적 이자예요. 합계가 그래요? 원금이 많은 것 같으면 그 많은 보다 다 더 갚은 게 더 있을 때 갚은 그게 다 누적 이자예요. 맞나요? 누적 이자 제일 작은 게 요거다. 요걸 해라. 그 나중에 혹시 뭐요? 만기 전에 이 사람이 뭐요? 파산해버리면 어느 쪽에서는요 때리는 게 제일 작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 주고 요까 답 끝단 말이에요. 되나요? 주고 잘 봐야 돼요. 특히 원금 균등을 중심 받아야 돼요. 축하드립니다. 한 문제 뭐요? 감사합니다. 한 문제 주고 이제 요거 이해하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되나요? 자 문제 1번 한번 내보세요. 1번 1번 자 지금 현재 그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고 원리 균등 상환인데 뭐요? 4년 말에 상환 시 불이백 차익입니다. 4-2 차익입니다. 있나요? 요거 풀면 이 계산 문제는요. 원리금 균등 원리 균등 별게 없어요. 곱하면 되니까 맞나요? 바로 오잖아요. 이 계산 문제 제일 중요한 원금 균등이에요. 그러면 일단 보세요. 지금 현재 요 사람 주택 요점 대출 금액이 얼마예요? 5억이죠. 아 대출 금액 5억이잖아요. 1번이니까. 그럼 그대로 5억이면 5만이죠. 5만이죠. 이거 그대로 뭡니까? 자기 몇 년? 10년이니까 나눠버려요. 그죠? 그 원금산이 얼마 나와요? 5천원씩이죠. 여기에 원금이죠. 원금. 맞나요? 원금이에요. 그럼 1회차 이자가 얼마일까요? 1회차 이자가 얼마일까요? 10%, 5억에 10%면 5천이잖아요. 5억에 10%면은 이자율이 지금 현재 6%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차 묶고 물 때는 요걸 폭을 푸는 게 편해요. 맞나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요. 바로 지금 현재 물어본 게 4년 말인데 굳이 또 요 폭을 풀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뭐요? 요 공식을 바로 써내는 거예요. 맞나요? 계산기 한번 내보세요. 내면은 이제 요 원금은 5천 맞죠? 풀수니까 그냥 바로 5천원 맞나요? 5천원 곱하기 몇 번요? 4년 말이니까 4 빼기 3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4 빼기 1을 하는 거예요. 그럼 3년이죠? 그죠? 4년 말이니까 3번 갚았잖아. 잔금은 3번 갚았죠? 여기다가 바로 마이너스 뭐요? 5만원 빼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왜? 5만원에서 요 3번 갚은 거니까 빼는 거예요. 빼갖고 넌 해봐요. 넌 하면 뭐 나와요? 예? 마이너스 3만 5천이죠? 마이너스 3만 5천이죠? 이거 바로 해줘요. 건드리지 말고, 말 건드리지 말아요. 말 건드리지 말고요. 바로 여기다 바로 곱하기 그냥 뭡니까? 0.6%니까 0.6이죠? 대신 6%잖아요. 여기 0.6이죠? 바로 이자가 나와버려요. 얼마 나와요? 2100이에요. 2100이에요. 그럼 바로 이게 마이너스죠? 무시하고 그냥 2100 하면 쓰면 돼요. 그죠? 여기다 바로 5천 돼버려요. 얼마요? 2100 이게 이자잖아. 이자 4년 만에 잔금 이자잖아요. 이게 돼버리면 얼마예요? 원료 잔액은 7100이잖아요. 바로 답 끝나버렸어요. 원래는 여기서 빼야 되는데 여기 잔금이 여기 상환 액이니까 해야 되는데 개쓸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뭐부터 구놓고요? 상환된 원금부터 구하고 5천원씩 4년 만이니까 3번 갚았으니까 맞나요? 한 다음에 바로 여기다 바로 뭡니까? 바로 5만 빼버려 말이에요. 빼면 잔금이겠죠? 요 가지가 원금 상환액이잖아요. 원금 상환액이잖아요. 요 빼버리면 잔금이잖아요. 여기다 바로 그냥 바로 넌 해놓고 바로 그냥 이자를 곱해버려요. 곱하면 뭐 한다고요? 바로 그냥 누적 이자가 나와버려요. 맞나요? 이자가 나와요. 이자. 근데 우리 원리금은 요 원금에도 이자가 돼야 되잖아요. 돼야 되니까 바로 그냥 더하면 7100이잖아요. 맞나요? 요거 한번 봐놓으세요. 계산 쓸 때는 굳이 또 이거 구해놓고 해서 빼기 할 필요 없어요. 맞나요? 계산이라는 게 항상 한 방에 가자. 뭐라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버리니까 마이너스 무시하면 되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만약에 이게 만약에 8년 말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8년 말 같으면 그냥 이거 딱 구해놓고 5천에다가 바로 뭘 곱한다고요? 7을 곱하는 거예요. 맞나요? 8년 말 같으면 7번 갚았잖아요. 8년째 갚으려는 거니까 곱한 다음 이게 바로 5만원 빼버려요. 맞나요? 뺀 다음 넌 해주고 항상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빼서 넌 해줘야 됩니다. 계산기에서 넌 해주고 이게 바로 0.6 곱해버리면 바로 이자가 나버려요. 맞나요? 여기다 바로 요 상환에 돼버리면 원리금 나오잖아요. 그죠? 계산 문제는 이렇게 풀면은 요거는요 20초가 안 걸려요. 뭐요? 내가 푸나? 계산기가 풀어줄 건데. 맞나요? 여러분들 항상 오해하는 게 자꾸 자기가 계산한 줄 알아. 내가 계산 안 해. 나는 손가락만 뜯으면 돼. 뭔다고요? 계산은 계산기 알아 해준다고. 그죠? 됩니다. 뭐 10년이든 15년이든 똑같습니다. 맞나요? 똑같습니다. 23 같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답은 똑같아요. 그죠? 그럼 기간이 길수록 더 재밌네. 그죠? 만약 이쯤에 이제 10년에서 그렇지. 9년 같으면 그냥 8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8 곱한 데서 이거 빼면 되잖아요. 요런 거다 그냥 곱하면 되잖아요. 그 이거는요 기간이 길고 짧게 필요 없어요. 되나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아요. 알겠지? 그럼 돼요. 요 호박이 좀 그래요. 근데 요 원리금 균등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원리금 균등은요
그 나와 있는 뭐 한다고요? 그대로 그 5에다가 뭐 한다고요? 전상수 곱할 거 아니에요. 전상수 0.14잖아요. 14잖아요. 곱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7치 나오죠. 전상수. 그러니까는 원금균등이 원리금보다 이때는 뭡니까? 100이 더 많지. 맞나요? 100이 더 많지. 그래 안 그래요? 100이 더 많지. 왜? 원금 산액이 크니까 그래야 되나요? 크니까. 초기는. 그래서 답은 1번. 뭐요? 1번. 물론 두 개를 비교를 안 하겠죠. 한 개 물어보겠죠. 같이 보라고 이런 거야 되나요? 저 지금 연습은 원금 비동 육식을 보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말이에요. 그걸 쭉 적어 놓은 거고. 자, 2번. 1번 답은 1번이죠? 1번 답은 1번이죠? 2번.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출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적다. 이럴 때 이래 놓을 때는 항상요. 무조건 원금 균등은 300원 에어 놓으세요. 뭔다고요? 헷갈리니까. 원금이 300원, 원리금이 200원, 점정이 100원 이렇게 암기해 두세요. 물론 원금 균등을 체감식이라 쓰기도 합니다. 체감식. 제가 이제 체감식 쓰기도 해요. 체감식. 지금 주공에 쓰고 있는 말은 원금 균등을 체감식이라 써요. 뭐한다고요? 저기서 이걸 체감식이라 써요. 주공에서는. 또 시험에 체감식 나오니까는 혼동하지 말고 같은 말입니다. 원금 균등. 지금 작가인데서 체감식이라 써요. 주공에서는. 자, 그러면은 200원보다 뭐요? 300원이 어때요? 원금이 얼마예요? 300원이잖아요. 300원보다 200원이 더 적다. 맞죠? 되고요. 첫 해는 300, 200, 100이 안 오란 말입니다. 되나요? 그 연습이 헷갈리니까. 다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리금 요겁니다.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이자액이 딱 줄어드는 그만큼 원금 산액이 늘어난다. 맞나요? 그 말이죠. 하지 않고 최종 상환 방식은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부부들이 이용하면 유용하다. 그죠? 또 오히려 뭐요? 원금 균등은 곧 은퇴할 예정자가 하면 좋겠죠. 지금 많이 갚아버리고 뒤에 작게 갚고. 맞나요? 다음 차입자가 대출금을 중도상환 났어요. 이 중도상환 놓으면 잘 봐야 돼요. 중도상환 이게 놓으면 잘 걸립니다. 이거 할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잔액이 적죠. 빨리 원금을 많이 갚아버리니까 잔금이 제일 적겠지. 안 그래요? 적다. 지금 4번 틀렸죠? 4번 잘 봐놓으시고. 그 다음 5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이 더 적다. 누적 원리금이 제일 적은 거는 원금 균등이에요. 항상 이자는 잔금이자니까 잔금이 빠르게 적어질수록 이자는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합치면은 누적 원리금이 제일 작은 것도 뭐다? 누적 이자가 제일 작은 게 원금 균등이니까. 거기다 만원 대봤자 누적 원리금이 제일 작은 것도 원금 균등이죠. 맞나요? 그 답은 4번, 5번. 되나요? 우리 4번, 5번이 잘 봐놔야 돼요. 특히 요거. 요 두 개. 애들 꼬신다고 쓰는 거예요. 되나요? 두 개. 근데 이걸 시험 치면 꼭 쭉 내리 깔면요. 내리 깔면은, 쭉 내리 깔죠? 지문이 길죠? 길면요. 4분, 5분부터 먼저 보세요. 뭐부터요? 요즘 시험 거꾸로 해요. 우리 학교로는요. 지문이 길면 4분, 5분 답이 많아요. 지문이 길면 1번, 2번 착착 읽다가 뭐요? 시간 배분 놓치라 쓰는 거예요. 되나요? 지문이 좀 길다 싶으면은 4분, 5분이 답이 많아요. 콜? 올해는 더 그럴 거예요. 지문이 좀 길다 싶으면은 4분, 5분부터 먼저 푼다. 또 이따 4분, 5분 봤을 때 혹시 중도 상환 놓으면은 그부터 먼저 본다. 콜? 중도 상환. 중도 상환. 이겁니다. 요거 먼저 봐야 돼요.
다음 365페이지로 놓으면 이런 그냥 그저 묶이죠. 그죠? 확인 압수수 놓으면 그저 묶이죠. 보면 되고 쭉 여기는 별 필요 없고 넘기고요. 이제 넘어가면 그 3번에 그 보면 374페이지에 저당의 유동화 제도가 있어요. 어디요? 374페이지 있나요? 요거 여기 대한 그림이 어디 있어요? 376페이지에 있어요. 있나요? 요거 좀 받으시면 돼요. 그림 있죠? 요거예요. 올해는 사실 그 유동화보다는 지금 올해 더 중요한 거는 3번은 기본 골자고요. 올해 4번이 중요해요. 4번. 4번 있습니까? 그 문제 4번 프린트에 MBS 구조 있죠? 그게 더 중요해요. 요거는 한 문제 100%. 이쪽이 꼭 중요해야 돼요. 올해는 아마 계산보다는 저 이론 문제. 저기죠. 작년에 계산이 나왔거든요. 저 좀 봐주셔야 돼요. 다음. 이제 보면 그 376페이지. 페이지. 지금 갑이란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요 금융기관, 즉 대출기관에게서 대출을 받아요. 뭐 한다고요?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예를 들어서 뭐요? 1억을 받았어요. 받으면 여기 돼서 뭐요? 돈 갚아 나가죠. 그 뭐가 생겨요? 주택 저당 채권이 생겨요. 뭐요? 주택 저당 채권이 생겨요. 이 주택 저당 채권은 뭐라 불러요? 보통 이걸 우리가 HR, 하우징 라이트, 그죠? HR 채권. 이거는 제가 그냥 상을 쓴 거예요. 일식을 주는데, 그죠? 채권이 생겨요. 그러면 1억 중에서 뭐요? 안 갚은 원금이 바로 뭐요? 채권이에요. 뭐요? 이걸 갚아 나가면은 주택저당 채권이 작아져 가잖아요. 언제 바로 채권이 작아져 가죠. 그럼 이게 바로 뭐요? 지금 저건이 주택담보로 받은 융자금 중에서 바로 이게 잔금이 잔금이 뭐다고요? 주택저당 채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연체하면 연체에도 포함될 수 있죠. 이 말이에요. 은행 받아갈 요 채권이에요. 이걸 보통 민법에서는 이걸 비담보 채권이라 불러요. 뭐요? 비담보 채권. 맞나요? 받아먹은 원금만큼은 그게 가질 거니까 이게 비담보 채권이라 불러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 이제 뭐요? 은행한테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뭐요? 원리금을 상환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모기지론 같은 경우는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기간이 뭐요? 제일 짧은 게 10년이에요. 뭐요? 10년이에요. 10년, 15년, 20년, 3년 말이에요. 제일 짧은 게 몇 년? 10년. 제일 긴 게 10년이에요. 10년, 15년, 20년, 30년이니까. 맞나요? 여기는 저번에는 10년 이상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여기는요, 장기 대출이라는 거예요. 뭐요? 장기 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대출 기간은요, 예금자 돈을 끌고 와요. 뭐요? 예금자 돈을 끌고 와요. 요 예금자 돈, 이거는 길어봤자 보통 5년 이내예요. 그게는요, 단기 예금이란 말이에요. 뭐요? 요 끌고 와가지고 장기 대출을 빚준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자가 갑자기 돈 찾으러 오면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맞나요? 돈이 없어가지고 예금자 돈을 주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맞나요? 이게 바로 뭐예요? 대출기간 척의 뭐 한다고요? 바로 금융상환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뭐 생긴다고요? 유동성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유동성 위험이 뭐다? 금융기관이
현금을 주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예금자에 돈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기한은요 유동성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대출 안 해줄라 해요. 이해가 나요? 안 해줄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기한 측에 유동성을 올려서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이걸요 주공이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요? 누가요? 주공이 이걸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되나요? 이걸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보금자리론이에요. 뭐요? 론이에요. 주공이 뭐야? 한국주택금융공사. 그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는데? 유동성은 뭔다고요? 현금화 가능성을 높였어. 현금이 없어가지고 지불치 못하는 이 위험을 줄여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요 대출기간이요, 측이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0억이 필요해요. 얼마요? 여기 지금 현재 부족해요. 어떤 유등 안에 부족해요.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재활채권 있죠? 채권 있죠? 여기서요, 요 채권을 200억만큼 모으는 거예요. 뭔다고요? 그러니까 안 갚은 잔금이잖아요. 요만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요. 저당 채권의 집합을 만들어요. 뭔다고요? 이거 만들어요. 이거 그대로 뭡니까? 주공한테 이걸 외국에서부터 이걸요 유동화 기간이라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역할이 이게 주공이에요. 요한테요 가져가서 바로 매각해버려요. 뭔다고요? 팔아요. 팔면 주공은요 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되나요? 그래서 요 은행은요 200억을 바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 돈 갖고 이용하면은 현금화가 좋죠? 좋으니까 유동성이 높아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짤쯤에는 유동성 위험이 적어진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이때 요 과정, 그러니까 이걸 유동화를 하는 거예요. 뭐요? 저당 채권의 유동화라 불러요. 유동화라 불러요. 그러면 요 주공은 여기다가 계좌를 만들어요. 계좌를 딱 만들어 놓고요. 요 대출기간은요, 자기가 팔아먹은 금액에 해당하는 원리금 있죠? 요걸 들어오면요, 그대로 들어오면요, 그대로 요 통장으로 이체시켜주는 거예요. 뭔다고요? 이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공한테 팔아먹었던 요 200에 해당하는 원리금 있죠? 요걸 그대로 이체를 시켜주는 거예요. 주공 계좌로. 그러면은 요 차입자는 자기 채권이 주공한테 팔린 것도 몰라요. 되나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그 원리 들어오면 그걸 갖고 주공 계좌에 이체시켜 주는 거예요. 되나요?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주공은 또 돈이 딸려요. 뭔다고요? 왜? 주공은 한 개 은행이 아니잖아요. 여러 은행이잖아요. 은행이니까 주공은요, 지금 현재 2천억이 필요해요. 얼마요? 2천억이 필요해요. 2천억이 필요해요. 여기 지금 이제 필요해요. 필요하다, 부족하다, 그죠? 부족하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요, 자기는 이미 여러 은에 사들인 주택장 채권이 있을 거예요. 맞나요? 여기서 뭐가 들어와요? 원리금 들어오죠? 원리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죠? 그러면은 2천억에 해당하는, 여러 사들인 2천억에 해당하는 요 원리금 들어올 요걸 담보를 하는 거예요. 되나요? 담보. 여기 아니고, 요거 들어올 또, 2천억에 들어올 돈 있죠? 원리금. 들어올 거잖아요. 요걸 담보를 해가지고, 새로운 2천에 해당하는 요걸 담보를 해가지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요. 뭐 만다고요? 투자자가 사기 좋게끔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요. 왜 그래요? 요거는요, 채권자실 한 개당 5천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다양해요. 맞나요? 그게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이걸 담보를 해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걸 파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서는. 근데 일본은 요거 팔아버렸죠. 채권 팔았죠. 중국한테. 근데 여기서는요, 새로운 정권을 발매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만나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걸요, 주택, 저당, 정권이라 불러요. 뭐요? 이걸 보통 미국에서 영어로 이걸 MBS를 하잖아요.
MBS가 요걸 만들어요. 그러면 주공은요, 요걸 파는 게 아니고 요걸 담보로 해가지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이걸요,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주로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이거 보통 개인들이 아니에요. 보통 보험회사 이제 기관 투자했잖아요. 여기다가 이걸 뭡니까? 이걸 발행을 해요. 뭔다고요? 발행을 해요. 그럼 다음에 이 사람한테요, 2천억 걸 땡기는 거예요. 맞나요? 이것도 뭔다고요? 주택지당 채권에 유동하여요. 유동하여요. 그러면 이때 대출 기간은 돈이 부족할 때는 직접 주택채권을 팔아가지고 유동화 시켰고, 유동화 현금화. 주거가 뭡니까? 채권 직접 판 게 아니고, 요걸 뭡니까? 요걸 담보로 들어올, 요 채권에 들어올, 요 원리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새로운 정권을 발행한 다음, 새로운 정권을 발행한 거예요. 되나요? 그럼 요 채권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공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요 발행자는 누구라고요? 발행자는 주공이 주공. 발행자는 주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발행하는 거예요. 주공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요거 발행한 게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가 MBB라는 거고, 뭐요? 나머지 하나가 우리가 CMO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MBB는 주택지당 채권이 한 번 더 담보가 된 채권이라서 주택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쓰는 거예요. 알아요? 주택지당 채권이 담보가 된 새로운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이름 붙였고, 요거는 그냥 다계층 채권이라고 쓰는 거예요. 뭐요? 요 두 개 이름이 있어요. 두 개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발행된 거는 요 두 가지인데, 요거는 옛날에 주로요, 과거에 발행된 거고, 이건 주로 최근 주로 요거 발행되고 있어요. 최근은. 그 요 발행자가 누구라고? 발행자가 바로 주공이라는 거예요. 뭐요? 주공이 요거의 발행자예요. 발행하잖아요. 주공이 MBS에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걸 발행하는 전담 부서를 SPC라 부르는데, 그럼 SPC는 요즘 쓰지 않고요, 주공 안에 있는 업무 부서예요. 되나요? 부서란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치다 보면 자기 노는 게요, 지금 이때 요 뭐요? 차입자하고 뭐요? 차입자하고 대출기관하고 뭐가 이루어지면서요? 뭐요?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뭐요?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줘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잖아요. 대출. 그래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차 저당시장이라고 불러요. 뭐요? 1차 저당시장이라고 불러요. 그 차입자하고 은행하고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면서 대출해주는 시장은 뭐다? 1차 저당시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일본식 표현인데요. 요거 지금 이제 우리 중국에서 금리에 쓰고 있는 말이, 이걸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라고 불러요. 뭔다고요? 여기 들어가야 돼. 대출시장. 뭐 주택 자금 대출시장, 주택 담보 다 좋아요. 여하튼 이는 대출시장이에요. 1차를. 여기 지금 쓰고 있는 말이 대출시장이에요. 이해가 나요? 그래서 요즘은 1차 저당시장 대신에 주택 담보 또는 자금 대출시장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잖아요. 최근에. 이건 일본식 표현이고요. 여기 말 바꿔 쓰고 있어요. 이해가죠?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볼게요. 한 개 더 볼게. 두 번째가. 지금 현재 뭐요? 요 대출기관하고 유동화 기관, 유동기관 뭐예요? 주공하고 유동화 기관, 유동화 시켜주는 기관 하고 투자자들 사이에 뭡니까? 주택지당 채권이 팔리고 뭐요? HR이 팔리고 현금화 시키고 또 뭐요? 여기서는요, 주택지당 채권에서 발생할 원리금을 담보로 MBS가 발행되고
또 현금화 시키고 뭐요? 이게 유동화죠. 유동화. 유동화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이라고 불러요. 뭐요? 그래서 혹시 시험에 뭐냐면요. 대출기관, 유동화기관 투자자는 2차예요. 요게 목적은 여기에 자금을 공급해 줄 목적으로 설립된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2차 저당시장은 주택자금 공급시장이에요. 그러니까 1차 저당시장의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급해 줄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요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요? 이런 자금 공급시장이에요. 되나요? 그러면은 유동화 이루어지는 건 뭐다? 2차예요. 되나요? 유동화 이루어지는 그 시장을 뭐요? 2차 저당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쓰는 거고요. 자, 봐보죠. 자, 문제 3번. 몇 번요? 3번. 저당 채권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주택 저당 시장 일환 금융기관의 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이렇게 뭡니까? 수취한 예금 등으로 맞나요? 뭐요?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 공급시장을 말한다. 맞나요? 틀렸죠? 주택담보대출시장이에요. 주택자금 공급시장은 2차입니다. 주택담보대출시장. 그럼 1차 저당시장은 주택담보대출이고 2차가 주택자금 공급시장입니다. 자, 틀렸고 2번 저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하는 1차 주택저당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2차 주택저당시장에서만 이루어진다. 맞나요? 맞아요. 유동화가 뭔데? 채권을 팔아가고 현금화 시키는 건데 여기서 무슨 채권을 팔아? 이건 대출해 주는 건데. 유동화는 2차에서만 이루어진다니까. 주택저당 채권을 팔든 그걸 담보로 해서 MBS 발행하든 현금화하는 게 유동화예요. 누구 입장에서? 대출기관이든 주공 입장에서. 맞나요? 유동화가 채권을 팔아가 현금화하는 거잖아요. 채권의 유동화, 채권의 현금화. 그럼 채권의 현금화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지. 맞나요? 요거는 대출해 주는 것이 있어. 뭐 채권을 팔아먹나. 채권을 현금화 시키는 게 유동화라고. 채권의 유동화. 채권의 유동화. 채권의 현금화. 채권을 팔아가 현금화하는 건 2차예요. 2차. 1차는 안 돼요. 1차에서는 채권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걸. 채권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다음 2번 옳고 세 번째 저당 채권을 유동하는 금융기관 측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맞나요? 그 다음에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위험은 얕은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뿐 아니라 금리 위험도 감소할 수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기 금리가 고정금리예요. 지금 이게 4%예요. 몇 프로요? 4%예요. 근데 갑자기 이 금리 올라가지고 6% 돼버렸어. 6%. 맞나요? 그러면은 4% 채권을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팔아버려요. 팔면 돈 들어오죠? 요 돈으로 6% 빚으면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은행 측은 금리 위험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되나요? 맞나요? 이걸 옛날에 이걸 옛날 시험 나올 때 이걸 이자율 스왑이라 불렀어요. 뭐요? 예, 스왑. 스왑이 뭐예요? 스왑이 뭐예요? 교체하는 거. 조국을 바꾼다 말, 서로 조국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스왑. 다음. 하여튼 위험은 감소한다. 그죠? 다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에는 주택저당 채권도 유동화시키고 이렇게 맞나요? 요 유동시키죠? 시키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도 공급하고 주택연금도 보증한다. 맞나요? 보금자리 주택이 아니고 보금자리 론. 보금자리 주택이 아니고 보금자리 론. 보금자리 론. 보금자리 주택 공급은 LH공사가 하는 거야. 뭔다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집을 지어주는 거고 이건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콜? 보금자리 론의 공급. 틀렸죠? 그래서 주거의 제일 큰 업무는요, 보금자리 론의 공급과 주택노후연금 제공이에요. 되나요? 보금자리 주택 그 자체 공급은 LH공사가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 개발하고 건물 짓는 데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금 지원해 주는 데고, 보증해 주고, 지금 지원 되나요? 그 답은 5번 틀렸어요. 다음 4번. 이제 요거 하는 거예요. MBS 요거. 뭐요? MBS. 자, 그게 나와 있는 그게 378페이지부터 379 해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381페이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되나요? 있나요? 없나요? 좀 쉬었다 가죠.